아니 뭐 오늘 하루에 촬영을 몇 개라는 거야. 기가 막힌 콘텐츠를 하나 생각을 해가지고요. 뭐가 또 기가 막힙니까? 시세가 가장 많이 오른 동네 탑3. 2021년 시세가 가장 많이 오른 지역. 이거 사실 그냥 개인적인 의견으로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걸 다 조사를 안 해봤잖아. 대표님 느끼신 거면 조사 안 해도 되지 않을까요? 또 그러다 까여요. 댓글로 나와가지고 뭐 이게 뭐가 몇 프로인데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와라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그냥 저는 오늘 편하게 그냥 제가 느낄 때 올 한해 가장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른 그 지역들을 한번 좀 보면서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으로 한번 입을 털어보겠습니다. 2021년에 가장 히트가 됐던 지역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아는 분들은 알 텐데, 사실 압구정 로데오입니다. 압구정 로데오가 2010년 정도까지 피크를 찍다 갑자기 루즈해졌어요. 그래서 강남이 다른 데가 다 오르는데 거의 2010년부터 20년 동안 안 오르는 동네예요. 그 정도로 정체가 되게 많이 돼 있었고 잃어버린 10년이 됐던 그런 지역이 압구정 로데오인데, 그 압구정 로데오가 바로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부활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코로나 때문에 부활을 하게 된 거예요? 원래 오피디님 보통 저녁에 가면 이제 클럽 가죠? 저는 게스트로 들어가가지고 흔들다가 오시잖아요. 이제 그런 클럽이 코로나 때문에 무너지면서 대체할 수 있는 다른 것들이 생기기 시작했죠. 그중 하나가 라운지인데요. 라운지가 압구정 로드에 엄청나게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압구정 로드에 예전부터 있었던 뭐 ING라는 술집, 뭐 RPM, 뭐 옛날 밀크 포차부터 해서 너무나도 많았던 여러 가지 압구정의 핫한 술집들이 코로나 사태로 오히려 더 성장하게 됐죠. 그리고 이태원이 무너지면서 이태원을 또 압구정이 좀 대체하기 시작하면서 압구정이 더 성장을 했는데요. 압구정이 얼마나 올랐냐, 이걸 한번 제가 또 보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탑3 중에 3위가 압구정 로데오. 3위는 아니고 그냥 순위는 정하진 않고요. 일단 뭐 압구정을 한번 보여드리면, 이게 최근에 팔린 사례예요. 2021년 10월에 183억에 팔렸는데 불과 2020년 6월에 109억 5천에 팔렸거든요. 67.12% 올랐어요. 1년 만에. 1년하고 4개월 만에 67% 올랐어요. 또 이게 제가 알기로 법인 소유였다라고 하면 이 시세 차익의 20%만 세금 내니까 70억 중에 20% 14억만 내고 한 50억 정도로 순수익을 받은 거죠. 이게 거의 103평에 183억이니까 평당 1억 8천이라는 거죠. 거의 평당 8천만 원이 오른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그래서 이렇게 로데오 쪽 보면 가격들이 정말 단기간에 엄청나게 올랐다. 이거 같은 경우는 그 우리 최순실 씨 건물을 2019년도에 138억에 샀다가요 232억에 팔았어요. 거의 100억이 올랐네. 1년 만에 이분도 68%의 수익을 보셨죠. 또 오른 게 이 사례도 제가 하나 주목하고 있는 사례인데요. 이 건물이 압구정 로데오는 아니고 청담동 라인인데 물론 좀 싸게 팔린 거긴 해요. 한 평당 1억 4천 정도에 팔렸는데, 이 메인 라인이에요. 정식당 메인 라인. 여기 입구 있고 골목도 좁은 이 라인도 평당 1억 4천에 최근에 팔렸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는 거의 2억이 됐으니까 가격이 또 30-40% 오른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가장 가격이 많이 오르는 지역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이런 메인 지역 압구정 로데오가 이만큼이나 올랐다는 거예요. 그럼 더 오를 거냐라고 물어보는 케이스도 있겠죠. 결국 부동산은 오르는 데가 오르니까. 그래서 이쪽 압구정 로데오 같은 경우는 최근에 보면 이렇게 엄청나게 오르고 있는데요. 밸류맵이 훨씬 더 보기가 편해요. 이런 사례에 대한 정보들은. 그래서 밸류맵으로 한번 갈아타서 보여드릴게요. 단가 보면 이렇게 평당가들이 나오죠. 평당가가 꽤 높은 금액대로 팔리고 있고요. 이게 도산공원을 접하고 있는 상권인데, 여기 같은 경우도 불과 1년 전에는 평당 1억 3천이었던 게 2억 2천이 됐습니다. 도산공원을 접하고 있는 이 라인 같은 경우는 가격이 더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1년 전에 1억 4천, 2억 2천. 거의 2배 가까이 오른 지역 중에 하나가 이 도산공원, 압구정 로데오의 남쪽 지역. 도산공원 상권이 워낙 좋으니까 그렇고, 그 다음에 이 라인 같은 경우는 이제 유명한 라인인데요. 노티드랑 리틀렉, 그 다음 다운타우너를 하고 있는 외식업 분들이 이제 모여있는 동네 중에 하나인데요. 이 지역 같은 경우도 같은 라인이죠. 9,900에 팔렸던 게 1억 7천에 팔렸어요. 70% 올랐다는 거죠. 물론 건물 상태나 뭐 여러 가지는 다를 수 있어요. 좋은 건물이었고 조금 더 낡은 건물이었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결과가 나왔던 지역이 바로 이 압구정 로데오, 그 다음에 도산공원을 접하고 있는 이 지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압구정 로데오 말고 또 가격이 많이 오른 동네는 어디일까요? 또 가격이 오른 동네, 정말 가격이 말도 안 되게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는 곳, 바로 성수동입니다. 성수동은 근데 또 사실 이런 말을 해요. 말해 뭐해라고. 성수동은 뭐 엄청난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거의 1년 전과 1년 후를 비교해서 보시면 2021년 가격대들 보면 7천, 8천 뭐 이렇게 나오죠. 이런 것도 시기에 따라 달라요. 이런 건물들은 1월 달에 7천에 팔렸는데 4월 달에 1억에 팔렸고, 그리고 조금만 나오면 건물들은 더 비싸게 팔립니다. 그리고 이런 뚝섬역은 물론이거니와 이 아뜰리에 거리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 방송했을 때 6, 7천 정도 선이 끝이지 않나라고 했는데 이게 억이 넘었어요. 불과 작년만 해도 5천, 6천이었잖아요. 5천, 6천, 7천. 근데 딱 없애니까 1억이죠. 가격이 엄청납니다. 이 위에 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튼 뭐 아뜰리에 거리까지 그렇고요. 그 다음 성수역 쪽이 또 이제 엄청나게 올랐는데, 특히 성수역에서 남쪽 여기가 메인이죠. 우리가 작년만 해도 6천, 8천, 8천 선 정도였는데 지금은 1억 선이 다 넘었죠. 최근에 거래사인데 이거 평당 1억 2,800까지
생각합니다. 성수는 왜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가격이 오른 거예요? 건축하기가 편하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계속 매입하게 됐고, 이제 그렇게 매입하다 보니까 계속 건축행위가 생기고 이쪽으로 자꾸 유동인구가 모이니까 이렇게 됐고요. 이쪽 라인 같은 경우도 되게 드라마틱한데,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한 8천 정도 선 돼 있지만 불과 2020년만 해도 북쪽 라인 5천대 막 7천대 했던 것들이 이 아래는 더 싸겠죠? 땅도 조그맣고 도로도 좁으니까 이 지역들이 이렇게 벌써 여기도 7천 8천씩 거래가 되고 있어요. 엄청나게 올랐다는 거죠. 남쪽 같은 경우는 재개발이나 규제가 묶여있는 지역인데 이쪽도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마트, 여기 이제 크래프톤이 이마트를 매입을 했는데 그 옆에 있는 땅 같은 경우는 평당 1억 5천까지. 성수동은 지금 땅을 사고 싶어도 못 사는. 네, 너무 비싸서 여기 보면 5천대잖아요. 그런데 1년 만에 억대를 찍었죠. 굉장히 가격대가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수동에서는 건물을 먼저 판 사람들이 오히려 후회를 할 정도로, 그래서 거래량 같은 경우도 불과 3년 동안 진짜 이만큼이나 됐어요. 말도 안 되게 많이 됐다는 거죠. 와. 그리고 이렇게 거래가 많이 되는 그런 지역들이 가격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땅을 사면 당연히 그걸 개발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투자 수익을 환원하기 위해서 무언가의 노력이 필요한데, 많이 거래가 되고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온다는 거는 그만큼 개발될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수동 같은 경우 이렇게 거래가 더 많이 됐고 앞으로도 거래가 많이 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성장할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래서 성수동 지금 너무 비싼데 사도 돼요? 라고 물어본 분들이 있어요. 좀 싼 거 잘 골라서 사야죠. 좋은 거 골라서 잘 사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성수동 그렇게 넘어가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한 군데 또 뽑자면 어디가 있을까요? 바로 한남동입니다. 한남 오거리에 있는 지역만 봐도 되게 리얼하게 느낄 수 있는데요. 19년도만 해도 메인라인도 9,200이었는데 20년도 하면서 이면도로가 6,000, 7,000씩 됐어요. 그러니까 메인라인은 크게 안 올랐죠. 20년대까지는. 2021년이 되면서 가격대들이 1억대. 통일교시가 산 이면도로인데 1억 3천. 여기 똑같이 8,800짜리가 옆에가 1억 2천. 한마디로 거의 30-40%, 40-50% 오른 거죠. 여기는 오거리에서 이제 3구역 쪽 라인으로 가는 길인데, 이 건물 하나 사례로 보셔도 될 거예요. 이 건물이 평당 1억에 매입해가지고 1억 3천에 팔았거든요. 그 유명한 분이 사셨잖아요. BTS. 그때 우리 한남동 돌아다니면서 한번 방송을 했던 게 있어요. 네, 가장 연봉이 많은 사람. 작곡가님이셨나? 네, 불과 8개월 만에 27%가 상승했어요. 진짜 앉아서 돈 보셨네요. 그렇죠. 엄청난 효과가 됐죠. 그래가지고 이쪽도 이렇게 보시면 이렇습니다. 요즘에는 이 골목길까지 평당 1억 1천인데, 사실 한남동은 여기가 오른 게 아니라 제일 많이 오른 지역은 바로 나인원 뒤에입니다. 나인원 뒤에 불과 작년만 해도 이 메인 라인에 있는 게 1억, 그 다음에 이면 골목길에 있는 거 뭐 6천대, 대로변도 1억 2천. 근데 1년 만에 대로변은 다 2억이 넘었고요. 이면 도로가 1억이 찍었어요. 이 골목 안에 있는데 거의 평당 1억이야. 이 도로 뒤에 있는 것도 똑같아요. 제가 사례를 하나 보여드리면, 이 건물 같은 경우도 올라간 사례들이죠. 2017년에서 20년까지 50% 상승했는데 여기서 1년 만에 36%. 네, 더 상승해서 재매각까지 완료가 됐어요. 사실 여기가 메인 라인도 아니고 이 뒤쪽 라인도 이렇게 상승한다는 게 엄청난 효과인 거죠. 한남동이 이렇게 오른 이유는 또 뭐가 있을까요? 한남동 같은 경우 이제 나인원 호재가 있었죠. 나인원 때문에 이 뒤에 있는 상권이 확장한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 상황이 되면서 결국 상권이 많이 갈렸어요. 이 하이엔드 상권으로 더 성장하게 되고, 사람들이 좀 더 폐쇄적인 지역들로 많이 가게 되다 보니까 그게 좀 조화가 잘 되다 보니까 한남동 상권이 더 커지게 됐죠. 그래서 앞으로도 한남동 상권이 어떻게 되냐라고 했을 때 떨어질 만한 요인이 없어요. 네, 한남동 상권 여전히 계속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발전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면 저는 오히려 더 비싼 지역에 투자를 하는 것도 메리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저도 오랫동안 이 상업용 부동산을 지켜보면서 어디가 올라요? 어떤 걸 투자해야 되냐라고 물어보시는데, 많이 거래되는 지역에 투자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비싸고 핵심인 지역들이 앞으로도 더 올라갈 확률이 높다라고. 결국에는 수요와 공급이거든요. 땅은 더 이상 공급이 없는 자산이에요. 그럼 결국 수요는 계속 더 늘어날 거고, 특히 이번 코로나 사태를 저희가 겪으면서 사실은 빈부격차가 커졌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오히려 돈을 더 다양한 방법으로 번 분들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사치제에 대한 수요들이 더 늘어났고, 그림도 비싸졌고 와인도 비싸졌고 차도 오히려 요즘에는 피가 다 붙잖아요. 이런 사치제에 대한 가격들이 많이 올라갔는데, 건물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고, 앞으로도 근데 결국에는 이 사치제 사업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 게, 더 수익을 내고 돈이 많아질 수 있는 사람들은 꽤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건 한정적이잖아요. 이 한남동, 성수동, 강남 이런 지역에 있는 땅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사실 그거 자체로도 선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도 여러 가지 투자 예측들 이런 게 많았는데, 12월 달에는 내년을 한번 예측하는 컨텐츠들을 몇 개 찍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너 예측대로 했는데 됐다 안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그냥 저희는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뭐 그 정도로만 느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아무튼 오늘도 또 컨텐츠 이렇게 수고하셨고요. 다음에도 또 재밌는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